중국인들이 국내 군사시설과 공항을 돌며 사진을 찍고 감청까지 시도한 일이 있었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예, 10대들의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행동이 조직적이고 치밀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중국 국적의 18세 A군과 공범 B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해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를 들고 수원과 평택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을 돌아다니며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무전기를 이용해서 조종사와 관제사의 통신을 감청하려 했지만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A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25일 중국인 유학생 3명이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국 핵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년 전부터 9차례에 걸쳐 동영상 22개를 포함 19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GB에 이르는 분량입니다.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중국과 해외에 유출됐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녹화 장면이 고스란히 중국 서버로 전송되는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국인 유학생 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주동자인 40대 중국인에게는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해외에 기술을 빼돌린 한국인이 처벌받던 조항인데 외국인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벌이 더 강한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으로만 규정된 조항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멈췄던 간첩법 개정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군사기지법 그리고 일반 이적죄로 적용하다 보니까 형량이 낮아서 동일한 수법에 계속 국가기밀에 대한 침탈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서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최근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경찰과 국정원, 방첩사 등은 드론으로 부산 해군기지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530장 정도의 군사시설 촬영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함께 삭제됐던 중국 공산당 소식지와 중국 공안 간부 2명의 연락처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칭다오시 공안국 소속의 과장급 간부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중국 유학생들이 2022년 9월부터 기지 인근에 야산을 답사하며 드론을 띄울 장소를 물색하고 이듬해 3월 미 핵잠수함 등을 찍는 등 조직적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유학생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촬영한 뒤 이러한 촬영물을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교신 기록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띄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